안녕하세요. 예술지기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지난번에 제가 수사해당 이야기를 했었죠. 그 수사해당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수사해당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는 소재 고르는 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용토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두암 문제가 되죠. 이 수사해당은 꽃이 아주 예쁜 나무에 속하죠. 제가 볼 때는 봄꽃 중에서 가장 화려하지 않나. 분재원을 시작하던 그 초기에 제가 이 나무를 가리켜서 첫날 밤 신부 같은 꽃이다. 꽃이 화려하고 또 다소곳하고 요염하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꽃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수사해당이 일단은 성장 속도가 이 애기사과라든가 이런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더딘 나무에 속해요. 그리고 열매가 없죠. 꽃은 있는데 열매가 오기는 오는데 좀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는 뭐냐? 봄꽃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이 수사해당이 꽃이 피면 집안이 환해집니다. 그만큼 봄을 알리는 꽃 중에서 대표적인 꽃이죠. 수사해당이다라는 말은, 수라는 말은 늘어질 수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처진다라는 뜻이죠. 사자는 실사자, 그러니까 실에 매달려서 밑으로 처진다. 꽃봉오리가 이렇게 매달려서 밑으로 처지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당이라는 말은 뭐 심산해당, 여러분이 들어봤던 그 나무인데, 이 바닷가에 피는 해당화와는 전혀 다른 꽃입니다. 문제는 작년에 생겼어요. 작년 봄에 이게 분갈이를 하고 보니까 이 근도암이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예솔토로 예솔에서 혼합토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분갈이를 하면은 대개 1년 이내에서 이 근도암이 소멸을 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어느 분께서 이제 그 나무를 구입해 가신 분께서 저희 게시판에다가 근도암 아니냐 그러고 봤는데 근도암 맞습니다. 맞는데 태반이 새카맣게 다 죽었어요. 근데 콩알만하게 두 개가 근도암이 또 성장을 하더라고요. 얘도 한꺼번에는 못 죽겠다. 한번 버텨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수사해당이다라고 하는 나무가 근도암에 걸려? 이거 흔하지 않죠. 대개 근도암 하면은 모가나무잖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봄에 분갈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근도암에 대해서는 별 걱정 없이 살았는데 막상 이 게시판에 그렇게 올라오니까 그분한테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요. 문제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나무 세력이 약하니까 왜 그러나 하고 한번 뽑아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근도암 죽은 덩어리, 새카맣게 죽은 덩어리. 자, 사진 한번 보실래요? 그분이 찍어보낸 사진입니다. 이렇게 근도암, 새카맣게 죽은 부분은 근도암 덩어리고 콩알만하게 두 개 보이죠? 이건 지금 근도암이 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올해 뭔가는 제대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자, 첫째 소재 고르는 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소재는 약간 변형적인 소재입니다. 요 부분에서 지금 접을 했는데 대개 여기는 심산해당 대목을 써요. 그리고 여기서 접을 붙입니다. 근데 다른 나무보다도
수사해당은 이 접을 한 부위가 잘록 들어가가지고 태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명품 전시회에 나온 나무를 봐도 이 부분이 매끄럽게 자연스럽지는 못하고 여기가 잘록하게 들어간 것이 제가 보고는 이런 것도 올려놨네? 라고 할 정도로 기본 중에 기본이 이 접을 매끄럽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재 서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을 붙이는구나.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매끄럽게 접을 붙이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저도 해요. 근데 이렇게 매끄럽게 붙일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분은 소재를 생산하는 거고, 저희 같이 이렇게 카토파스타 다 붙여놨죠? 이렇게 카토파스타 붙여서 본격적으로 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은 나무를 배양하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거 소재 때부터 생산한다 못합니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수십 년 내공이 필요할 거예요. 이 소재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소재거든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쪽으로 나와 있는 이 가지 하나는 잘못된 가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은 이것이 양쪽으로 딱 하면서 이 밑에 근장에서 변화를 줍니다. 이 가지가 기가 막히게 잘 뻗었어요. 좋은 소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곡이 들어가는데 여기 바깥으로 이렇게 안으로 휘어지는 이 바깥으로 가지가 뻗는 겁니다. 이 나무도 전부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여기가 수간부였는데 여기를 잘라내고 지금 이걸로 만들었어요. 여기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가 잘라내면 뭉텅자름이 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완화시키려고 이걸 해놨고 이걸 이제 더 키워서 나무 모양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표준 곡간을 갖다가 닮았습니다. 이건 너무나 평범한 것이고 우리 옆집 사람 얼굴처럼 하나도 흔한 그런 수형이죠. 그러나 이렇게 기본을 잘 갖춘 수형을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분재원이나 시장이라든가 또는 이 트럭에 실려있는 나무들 또는 이 소재를 생산하는 농가에 가도 이렇게 나무가 다 만들어진 상태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무는 작년에 소재를 구입한 즉시 그리고 이번에 또 한번 제가 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가지를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상처마다 카토파스타를 붙여서 이걸 치료하겠다라는 강력한 제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요 밑에는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간드러지는 것, 점세성이다라고 그러죠. 그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통을 이렇게 돌려봐서 이 큰 동전보다 큰 상처가 있는 것은 일단 제외됩니다. 그러면 모든 소재를 다 이렇게 키우면 될 것 아니냐? 안 그래요. 아무리 유능한 분이라도 임의로 100사람을 모아서 전부 출세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소재를 굉장히 잘 생산하시는 분, 이 분은 지금 제가 누가 이 소재를 생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소재를 생산한 분은 A급입니다. 물론 제가 그 중에서도 한 100여 주 중에서 10주 정도를 뽑아왔는데 요게 키우기가 까탈스러우니까 소재 생산을 잘 안 해요. 그 시중에서 지금 2020년 현재 수사해당은 굉장히 귀한, 흔하지 않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이렇게 귀해지면 또 가격도 올라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또 생산을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파형으로 돌아가면서 가격 결정이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소재가 있었고요. 자, 제가 소재를 고를 때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우리가 분재계에서 말하는 여기가 빨았느냐 빨지 않았느냐 이걸 첫 번째로 봐요. 여기가 접한 부분이 안으로 쭉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일단 10층짜리 건물인데 1층이 부실공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재는 일단 제껴 놓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수사해당 꽃을 보면은 욕심을 내요. 그리고 이제 수영하고는 상관없이 꽃을 즐기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죠. 이 나무는 아까 나무처럼 이 곡이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런대로
나무가 봐줄만 한, 그래서 아까 나무보다는 약간의 그 격의 차이는 나는데, 그 정도 수준의 나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무를 이 부분은 봤죠. 근데 이제 뿌리 부분은 못 봅니다. 이 나무를 밭에서 캐어서 분에다 올리게 되면은요, 이 나무는 밭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름을 주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몸통 자체에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새순을 쭉쭉 잘 내립니다. 분올림 첫 해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이 1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시중에 풀려나가게 됐죠. 그럼 시중에 풀려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시작되는지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자, 바닥에 이제 풀물이 되어있죠. 이 가까이서 보면은 하얀색 나사가 많이 되어있어요. 이 나사는 흑염색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가득 담는 그런 나사는 아닙니다. 좀 저렴한 나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설치된 나사가 아니고 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나무를 갖다가 풀에 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도암입니다. 이 근도암인데 다른 자리마다 전부 이렇게 근도암이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을 뜨는 거죠. 여기는 지금 열심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보면은 밖에서 캐오를 때 전혀 이 흙을 씻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이 자른 자리가 감염이 돼가지고 이 흙에 감염이 돼서 근도암이 한 50도 정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 안 빠지니까 근도암이 오는 거고요. 자, 이것은 애기사과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지금 작은 붓방울이 열리는 사과인지 애기사과인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일단 꽃이 피고 열매가 여러 발 나는데, 자, 이 나무 한번 털어볼게요. 여기는요, 이 똑같은 흙을 사용을 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분울림을 했는데 여기는 근도암이 보일하다가 말고 있죠. 수사에당하고 비교하면은 이 근도암이 좀 힘이 더 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분올림 당시에 이 나무를 갖다 깨끗이 씻지 않고, 여기도 좀 짧게 이렇게 근도암이 보이죠? 이런 것들인데, 이 손으로 떨어진 이것들이요. 근데 이것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흙이, 오염된 흙이 이 쌓인 단면에 붙으면은 이런 근도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사과분이나 수사해당이 분에서 단명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자, 이 나무 아까 소개해드렸던 나무죠. 이 수사해당은 제가 해보니까 100% 다 근도암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사과는 절반 정도가 와 있고요. 자, 봐보면은 이 뿌리에서 자른 부분이 있죠. 분올림 당시에 자른 부분. 여기에 이 뿌리가 전부 이렇게 근도암이 와 있습니다. 자, 이 근도암이 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나무를 땅에서 뽑아가지고 깨끗이 물로 씻은 다음에 마치 검역을 하듯이 그렇게 씻은 다음에 분올림을 하면은 이렇게 근도암이 오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캐서 올려갖고 흙이 있는 채로, 흙 붙은 채로 탈탈 털어가지고 이 대충 이 뿌리 다 자르고 넣고 나사를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정석은 뭐냐? 땅에서 캐어 올릴 때 여기 다 뿌리를 검역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다 씻은 다음에 절단을 해서 깨끗한 흙으로 분울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재를 재배하시는, 그렇게 분올림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언제 그걸 다 해요? 아니죠. 요즘 같은 첨단 시대에 이 손 하나 가지고, 요 연장 하나만 갖고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깨끗이 씻고 나서 전기톱으로 다 자르는 거죠. 금방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면은 이 나무가 누구 손에 가든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재를 분홀림 하신 분, 소재를 재배해서 분에다가 올리신 분은 이 상태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이렇게 분홀림해서 1년 지난 다음에는 전부 팔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무들은 이렇게 근도암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걸 갖다 제대로 확인해 가지고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죠. 요 근도암은 나무를 갖다가 곧바로 죽이지는 않는데 점차 세력이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떨어지게 만들면 나무가 아무리 걸음을 줘도 세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애기사과, 이 분홀림한 애기사과, 좋은 나무가, 그리고 분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나무가 드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걸음도 좋게 줘서도 그러지만은 이렇게 대개 근도암이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에서나 길거리에서나 화원에서나 분재원에서 플라스틱에 심겨져 있는 이 애기사과를 샀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이 근도암이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절반 이상이 와 있어요. 수사해당은 이제 재배한 이 분홀림한 그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거의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건 이제 세제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 근도암이 있는 이 근도암에 피해를 입은 이 부분을 전부 이렇게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제 여기에 새로운 상처가 생기죠. 이 새로운 상처가 생기는데 이 새로운 상처가 생기더라도 이 나무는 차라리 이제 오늘 한 해 분홀림을 하면은 세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 대신에 이제 제대로 여기서 뿌리가 또 내려가지고 세력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아주 오래 갈 수가 있죠. 분재 소재를 재배하시는 분한테는 이 소재를 갖다가 이런 상태니까 모르셨죠? 아마 몰랐을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재 상태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나무 잘 키운 나무거든요. 잘 키운 나무인데 끝에 활용점청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그 점 찍을 때 분홀림할 때 이게 소홀히 해버리니까 나무가 여러분들이 애써서 키운 나무가 취미인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신압으로 죽어간다. 그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분들, 취미인들 분들께서는 이런 나무를 사면은 무조건 이렇게 분갈이를 해봐야 돼요. 흙을 다 털어보면은 이렇게 근도암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잘라내는 이유는 이 나무를 이 뿌리 부분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죠. 얕은 분에 심는 것이 명목은 얕은 분에 올라가야 명목이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뿌리를 짧게 지금 다시 자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점심을 갖다가 고기를 하나도 못 먹었더니 힘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자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같은 높이로 지금 열심히 자르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뿌리가 밀생을 해가지고, 잘 안 잘려요. 이제 이게 톱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톱으로 자를까요? 네, 톱으로 자르자입니다. 지금 저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자랐는데, 이만한 뿌리가 잘려나가기 때문에 요걸 분홀림하면 이제 세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요걸 갖다가 석유유황합제 30배액에다가 30분간 담궈둡니다. 그리고 나서 건져가지고 말려요. 말리면은 여기에 석유유황합제 잔액이 남겠죠. 이 남는 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여기에 감염이 되는 걸 갖다가 예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다시 세제비로 이렇게 만드니까 일은 2중, 3중이 되는 거죠. 애초에 분홀림 단계에서만 제대로 올려줬다라고 그러면 이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되었을 수고죠. 우리나라 80년대 때는 사람들이 분재원장들 인식들이 그랬어요. 죽어야 또 살아온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죽으면은 전부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마인드, 옛날 사고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재인들도 사람들이 좋아서 사간 나무를 이쁘게 키워놓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이제 마인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 잔뿌리도 조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위로 뿌리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 정도 뿌리가 성장을 하는데 이건 1년 이제 지난 거거든요. 나무가 가지고 있던 영양분으로 제일 처음에 이 근도암이 형성되면서도 씩씩하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이 정도 뿌리를 내리려면은 이 나무는 이제 앞으로 2년 걸립니다. 그만큼 성장이 더뎌지는 거예요. 뭐가 이익이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처리한 나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걸 석유유황합제 30배 용액에다가 30분간 담궈둘 거예요. 30분간 담궈두는데 한번 보시죠. 자, 나무 개수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양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석유유황합제 이게 30배액입니다. 자, 30배액에다가 자, 이 나무들 지금 오늘 씻은 나무 중에서 그 근도암에 걸린 나무들 아까 같은 방법으로 전부 다 떼어내고 했던 건데 이걸 여기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두는 거예요. 이 석유화합제는 몸통에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석유화합제는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플라스틱이나 이 고무 용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2시 40분이니까 3시 10분까지 이렇게 담궈 놨다가 또 30분간 또 말려요. 그래서 분울림 하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이 흙은 오염되지 않은 흙을 사용해서 예솔식으로 이제 또 분울림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분이 지났고요. 요 지금 나무들을 리어커 위에다 올려서 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기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면은 그때 이제 정상적으로 분울림 과정을 거치면 돼요. 자, 이렇게 이 나무를 소재에서 소재 배양분에서 뽑아가지고 분갈이 하는 과정에서 이 소재를 선택하는 방법, 어떤 소재가 좋은 소재냐,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도암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래서 근도암 치료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재 생산하시는 분들을 폄훼하거나 그분들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연구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사실 이 플라스틱 분에 씻어서 마사 올리는 거나 캐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 뿌리 절단 작업을 할 때는 이 어깨가 다 나갑니다. 그 소재 생산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지금 세대에서 이 전부 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목공용 각도 절단기 그걸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쓰시면은 뿌리도 깨끗이 잘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근도암 요걸 안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람이 자르는 것하고 전기톱으로 자르는 것하고 분명히 다른 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시간도 절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도 좋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마사만 넣더라도 그게 훨씬 더 나무 생육에 좋습니다. 그리고 갖다 키우시는 분들도 두 번 일 하지 않았고 믿고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부탁을 드린 거니까 소재 생산하시는 분들도 한번 그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소재 선택 방법 그리고 이 근도암 치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예솔직이 이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